안녕하세요, 오승렬입니다. 베스트 매칭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NAD 새로 나온 M66 프리, 그 다음에 M23 이 두 제품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AD 이 M23은 약간은 좀 조연부터 시작을 했다는 게 약간은 좀 본인은 불만족스러웠을 수 있는데, 원래는 분명히도 NAD에서도 드물게, 그리고 새로운 램브룩 그룹에 편입되면서부터 새롭게 의욕적으로 만든 유일한 거의 2채널 파워 앰프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모델들이 좀 늘어나 있긴 한데,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2채널 파워 앰프를 M33이라는 본인들이 아주 역작으로 처음부터 이 마스터 시리즈를 오랜만에 한번 뛰어 올리게 만든 또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된 M33을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좀 얻어가지고 등장시키다 보니까 마치 M33의 전용 무슨 브릿지 모드 접속용 파워 앰프를 알고 계시는데, 전형적인 NAD의 2채널 파워 앰프입니다. 어떻게 보면 M33보다 좀 더 몸이 가볍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M66이 새로 출시가 되는데 아직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보실 기회도 없었을 텐데, M66 또한 그것도 역시 드물게 전형적인 전용 2채널 프리앰프로 만든, 그래서 보통 M33을 자사에서 붙인 이름이 블루 OS 스트리밍 DAC 인티 앰프, 길죠. 이렇게 부르는데 이 M66의 이름은 역시 그래서 프리앰프답게 블루 OS 스트리밍 DAC 프리앰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M33에서 원래 있던 프리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킨 파워 앰프 부분을 빼내고, 원래 우린 이만큼까지 하고 싶었다 하는 좀 더 심화시킨 그런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AD를 그냥 예산이 좀 부족할 때 그때 사는 브랜드, 그렇게 좀 중저가 이미지가 여전히 좀 남아있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건 좀 여러 라인업으로 다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실버 시리즈라는 제품 라인업도 생겼었고, 그리고 이제 M 시리즈, 이전에 디지털 증폭 순 디지털로 만든 그런 M 라인업도 있었지만 램브룩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마스터 시리즈, 그게 이제 M자가 들어간 그런 가장 NAD 중에서도 하이엔드 라인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는 게 NAD를 보는 맞는 시선입니다. NAD는 원래 시작은 런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캐나다로 본사가 이동을 하고 캐나다 회사로 돼 있죠. 런던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3020 같은 스테레오 파일 같은 회사에서 명기 100선 중에 거의 10위권 내에 등장시켰던 1000불대, 그때 가격으로 아마 1000불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가격 대비로도 아마 거의 유일한 100대 제품 중에 낀 가장 싼 제품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미국 평론가들도 NAD에 대해서 그 음질적인 평가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바로 3020 같은 제품이죠. 그 NAD가 이런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요인은 일찌감치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대만 같은 곳에서, 지금 저희가 그 대부분의 컴퓨터 주요 부품의 생산 기지가 된 그런 대만 쪽에 오래전에, 이미 50년 전에 이런 앰프 생산 기지를 뒀다는 것도 대단히 앞서간 생각을 가졌던 그런 NAD의 경영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이 쭉 진화를 해서 지금 마스터 시리즈까지 50년째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마스터 시리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신기술이 한쪽 편에서 신소재와 신기술, 어떤 새로운 전자 관련 회로 기술, 이런 것들을 도입시켜서 사운드적으로도 새로운 걸 구현해냈지만, 그걸 구현한 즉시 다시 원래 NAD 사운드로 돌아오는 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같은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그 DAC 칩을 만들어내고, 그런 DA 변환과 디지털 증폭하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낸 이후에
그걸 새로운 사운드로 이쪽에 설정을 해놓고 그 기술을 그대로 다시 NAD의 70년대 사운드를 구현하는데 다시 활용하는 거. 이게 NAD의 방식이에요. 그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NAD를 좋게 평가하는, 그리고 NAD 사운드가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신뢰감을 주는 굉장히 경영을 잘하는 그런 오디오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스마트한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M33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 그 3인이 엄청난, 사실 경영의 귀재인, 이 M&A의 귀재인 피터 랭돌프와 그 디지털 칩 생산의 세계 최고, 그러니까 D클래스 증폭단 그 회로 설계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브루노 푸제이, 그 다음에 라스 리스보 같은 이거를 DSP로 구현하는 그런 전문가인, 이 세 사람이 뭉쳐서 만든 그런 어떤 역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NAD든 아니든 이 세 사람이 뭉쳐서 만든 새로운 거였다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되기에 충분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런 화제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된 어떤 그런 사운드, 그리고 그 빼곡히 들어선 인터페이스, 이런 게 M33을 스타덤에 바로 오르게 한 그런 어떤 동력이 됐었는데, M33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새로울 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에 앞서갔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봐도 M33을 대신할 만한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하튼 그거를 M33에 어떤 새로운 모습을 주고 또 개편을 하기 위해서 M23을 출시시켜서 M33의 어떤 패치 역할도 했지만 출력을 700W까지 늘리는 브릿지 증폭 방식으로, 하지만 M33에서 지적됐던 것들을, 단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을 사운드적으로도 많이 보완을 했던 게 M23이었습니다. 자, 이제 M23을 그렇게 M33의 후광을 얻고 나타난 투 채널 앰프처럼 보이지만 M23을 주인공으로 보자면 M23은 사실은 M33보다 좀 더 뛰어난 많은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그 사운드에서 영향을 받는 기능을 많이 탑재하고 여러 용도로 쓰이기 위한 그런 멀티 용도를 갖추기 위해서 M33이 좀 타협을 했어야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오로지 투 채널, 좌우 채널 증폭에만 신경을 쓰게 만든 그런 전문 앰프입니다. 출력이 208ohm에 260W 출력을 내고 그대로 4ohm이 되면 2배가 됩니다. 정수 증폭을 하죠. 4ohm에서는 520W 출력을 하는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파워 핸들링이 큰 그런 제품입니다. 참고로 M33은 200W에 4ohm이 되면 딱 2배가 되진 않아요. 580W?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런 것만 봐도 이 M23이 M33과는 태생이 좀 다른, 용도가 다른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M66 프리앰프는 역시 NAD M33의 프리단을 빼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렸듯이 M33에서 구현 못했던 파워앰프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기서 약간 생략했던 프리앰프 본연의 역할들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락 라이브 같은 거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M33에서 디락 라이브 룸 코렉션 기능은 물론이고 디락 라이브 베이스 컨트롤을 그대로 또 추가를 했어요. 그 서브우퍼를 밸런스 4개, 언밸런스 4개, 자그마치 8개 통이나 둔 서브우퍼를 멀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그 점이 굉장히 눈에 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디지털 헤드룸이라고 해서 이제 약자로 DDH라고 부르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저도 좀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로 비교 체험을 좀 더 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NAD에서 이 기능을 탑재한 제작 원리는 소위 DA 변환 시에 이거를 인터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소위 피크 레벨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그 소위 앰프로 말하면 클리핑 같은 게 생기는 미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헤드룸을 두면서 완화시킨,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런 피크 레벨에서 살짝 왜곡 같은 게 생기는 거친 부분들을 조금 더 헤드룸을 둬서 매끄럽게 들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능을 M33의 어떤 그런 새로운 기능으로 M66에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이렉트 아날로그 모드라는 것도 새롭게 탑재됐어요. 이건 뭐냐면 프리앰프가 당연하게 이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 블루 OS 스트리밍을 하는 원래 그 기본 프레임이
그 설정이 돼 있는 이 M66의 M33처럼 M66의 기본 프레임이 그 프리앰프의 순도 높은 재생을 할 때는 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이런 무선 모드들이 그 신호 증폭할 때는 간섭하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좀 놀랍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와이파이 신호나 블루투스 신호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프리앰프가 증폭을 할 때는 이 신호들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그 회로를 순간 단락을 시키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아날로그 다이렉트 모드, 이것도 M33에 없던 M66에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미세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M33이 인티앰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생략했던 부분들, 그 빼곡한 인터페이스 중에도 어쩔 수 없이 타협을 본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HDMI가 eARC까지 지원이 되고요. M33은 ARC까지만 되죠. 그 다음에 코엑셜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포노단이 MM하고 MC가 분리돼서 두 개가 다 지원이 됩니다. 뛰어난 헤드폰 출력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노단을 탑재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아날로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 M33에도 그렇듯이 디지털을 오버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를 변환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이즈를 대부분 걷어내기 위한, 노이즈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걸 위해서 DAC는 물론 ADC가 동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ESSI 4그룹 칩을 쓰고 있죠. DA 쪽,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쪽은 9038 프로를 쓰고 아날로그 디지털 쪽은 9822 프로를 씁니다. 둘 다 32비트 384kHz까지 PCM으로 샘플링을 하는 최고 등급의 DAC 칩을 탑재하고 있어서 디지털이 들어와도 아날로그가 들어와도 변환하는 등급이 서로 똑같이 같은 수준을 맞춘, 이런 의미도 큰 그런 제품이 바로 M66입니다. 그리고 M33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방식 중에 하나가 M66을 프리로 쓰면서 M23을 파워로 쓰면 M23을 두 대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66에 M23 두 개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두 개를 두면 두 개를 브릿지 모드로 접속해서 또 엄청난 출력이 몇 와트까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260W 출력이 아마 최소 500W 이상, 여긴 700W급이 될 수도 있는, 하여튼 그런 브릿지 모드로 M23을 두 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M33의 어떤 새로운 방식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66과 M23의 조합은 M33과는 어떤 사운드 스타일도 다르고 기존의 M33에서 기능과 이런 새로운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라는 모듈을 출현시킨 어떤 새로운 방식 이외에 음질적으로 NAD의 원래 소리를 좀 원했던 그런 사용자들, NAD의 원래 소리를 좀 호소했던 사용자들을 위해서 M66과 M23의 사운드도 처음부터 그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NAD의 클래식한 사운드, 살짝 도톰한 그런 질감을 내주면서도 지금 같은 모든 그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들, 이런 것들을 탑재한 그런 조합이 바로 M66과 M23의 조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33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나 새로운 기능들이 확장된 것도 있지만 사운드적으로도 M33보다 한 등급 높은, 그리고 이전에 NAD 사운드를 한 복판에 둔, 코어한 사운드로 둔 이런 설정이 바로 M66과 M23 조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합에 가장 잘 맞는 스피커를 소리샵 내에서 이렇게 보자면, 이전부터 아마 M33하고 M23을 브릿지로 접속했을 때도 가장 결과가 좋았던 스피커가 바로 윌슨 베넷이었습니다. 이 M66과 M23 조합을 어떻게 해도, M66의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지는 아직 지금 초기라서 정확하게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도 1000만 원을 넘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1000만 원보다 한참 아래 정도의 가격에 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할 수 있는 스피커들은 대부분 훨씬 등급이 높은 제품들이 됩니다. 물론 뭐 1000만 원대의 스피커를 조합을 하면 뭐 훨씬 가성비나 이런 면에서는 더 우수한 소리가 나오겠죠. 다만 이 조합, M66과 M23의 조합은 본인들이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제품의 스피커의 품질이
약 2,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그리고 가장 잘 맞는 조합 중에 하나가 윌슨 베넷의 디스커버리 3.0. 이 스피커에 많은 장점을 다 부각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드라이브가 왜소해지지 않고 이 작은 바디 속에서 굉장히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는 혹은 다이나믹이 이렇게 잘 나타나는 이런 것까지도 잘 부각시켜주는 조합이 됩니다. M66과 M23 조합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의 앰프들이 다른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윌슨 베넷을 그런 낮은 대역과 다이나믹스를 부각시켜주지 못하는 조합들도 있는 데 비해서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AD를 쓰는 사용자들, 그 다음에 NAD가 이 앰프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70년대 영국 앰프, 영국 사운드 살짝 포근하면서도 매시브한 그런 양감을 그리고 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그것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M66, M23의 조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현대식 하이엔드로 M33에서 그 많은 사용자들한테 호응을 받았던 그런 어떤 공간의 묘사나 아주 세세한 그런 세부 묘사 그리고 어떤 음악 속에 담긴 그런 아주 높은 등급의 고해상도 음원의 어떤 정보량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주는 데 있습니다. 사실 하이엔드 앰프들이 특히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최근에 한 20년 넘지 않은 신생 브랜드들이 그 이전의 소리에서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런 어떤 음악적 감성이나 어떤 해상도와 세부 묘사, 정보량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래 음악이 이렇게 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NAD 같이 이렇게 50년이 넘은 회사들이 갖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과 올드한, 클래식한과 트렌디한 이 두 개를 섞은, 두 개를 겸비한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한다는 데 있겠습니다. M66과 M23의 조합이 대표적인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 NAD 프리파워 조합 드문 지금 저 NAD 전체 조합 중에서도 이 고전적인 프리파워의 아주 순도 높은 그리고 스트리밍 기능까지도 갖춘 고해상도 스트리밍 파일 프로세싱 기능을 갖춘 이 조합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소리잡 제품 외에 윌슨 오디오 같은 제품도 상당히 잘 맞는다는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 NAD M66과 M23 조합이 또 다르게 보이실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심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NAD를 여전히 중저가를 만드는 브랜드로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조합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놓치고 있었던 M33에서도 못 들었던 새로운 소리들이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NAD 변화들이 많았죠. 이 캐나다 램브룩 그룹 산하가 되면서 블루 OS 같은 그룹 내에 훌륭한 스트리밍 시스템을 탑재한 그런 날개를 단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폭단과 이런 거를 발전시켜 가면서도 원래 본인들의 소리를 잃지 않는 그래서 여러 그룹으로 포트폴리오를 대단히 잘하는 지금은 NAD를 그런 브랜드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그런 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NAD M66과 M23은 그 양쪽을 다 갖고 있는 또 그런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제품으로 개발이 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뭐 예산이 충분한 그런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그런 등급의 다른 브랜드나 또 NAD의 마스터 시리즈도 이보다 또 멀티채널 앰프들이나 파워 앰프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난 딱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음악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부족할 일이 없는 조합이 M66과 M23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M33과 M23의 브릿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NAD를 한 번도 근래에 안 들어본 분들 모두에게 이 조합은 굉장히 신선한 그런 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합으로 꼭 본인이 좋아하는 스피커로 연결해서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NAD의 새롭게 출시한 M66
블루 OS 스트리밍 DAC 프리앰프, 그 다음에 M23 2 채널 파워 앰프, 이 조합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소리를 내고 그리고 어떤 스피커가 어울리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